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가장 쉬운 큐베이스 강좌 하늘 아래 큐베이스입니다.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좋은 댓글 정말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고, 또 100명이라는 숫자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큐베이스 강좌 관련된 강좌가 아닌 정말 실질적인 음악, 이 음악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큐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제 투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 생업으로 큐베이스를 활용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음악으로 돈 버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고, 또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이 시장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음악의 길이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전속 아티스트로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가수라든지 싱어송라이터라든지 아니면 프로듀서라든지,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을 알리는, 음악성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예술가로서 여러 지역에서 혹은 여러 공연장에서 활동하면서 공연 예술가로서 자신을 알리면서 또 공연 페이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고, 또 작품 활동,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앨범을 발매를 해서 뭐 나의 작품 활동을 공식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든 곡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제작, 작품 활동과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제작,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큐베이스 강좌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또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커버 제작을 해주는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제작자가 되는 길, 그리고 강사가 되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사도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큐베이스 강좌를 하는 것 또한 강사 활동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음악의 길이 있겠는데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음악의 길이 다른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또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의 길이 있는데, 이 음악의 길 한 가지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 해보시는 것을 또 권하는 바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은 제작과 강사를 함께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이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걸 다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음악이라는 게 저렇게 뭔가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가 음악을 듣고 누리고 즐기고 제작하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큐베이스를 다루면서 만드는 사람이 되죠. 기획사에서 뭐 프로듀서나 뭐 음반 기획 사업부에서 기획을 하고, 또 저작자로서 작곡, 작사, 그리고 편곡, 이런 사람들이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실현자, 이런 분들도 아티스트이죠. 가수나 연주가, 악기 연주가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음악을 제공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유통 발매사, 뭐 여러 가지 유통사가 있죠. 뭐 카카오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벅스도 유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포크라노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사가 있습니다. 미러볼 뮤직이라든지. 그리고 음원 서비스 사이트, 우리가 많이 접하는 멜론벅스, 지니, 뭐 플로, 바이브 등, 요즘에는 애플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해외 음원 서비스 사이트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실현자연합회에서 이 저작자의 권리와 실현자의 권리를 지켜서 그 노력이 잘 보상받을 수 있게끔 지켜주는 또 협회와 연합회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저작자라거나 실현자라면 그 곡이 돈이 얼마나 되든 간에 꼭 이 협회와 연합회에는 등록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가수가 자기의 노래를 알리기도 하고, 소속사 기획사에서 홍보 마케팅 그리고 매니지먼트 그리고 공연 기획을 해서 그 음악을 알리고 여러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저작권협회와 실현자연합회에 등록된 자기만의 어떤 창작물이 있다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또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술로 활동 등으로 자신만의 어떤 능력을 섞이지 않고 또 지원받으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창작지원금이라는 또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창작지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술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리더 예술인이 될 수도 있고 참여 예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참여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매달 그 활동 기간 동안에 120만 원씩 받으면서 그 활동을 한 어떤 기관과 함께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앨범을 발매를 했을 때 어떻게 그 음원 서비스 사이트에서 우리가 대중들이 고객들이 듣는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시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극단적으로 A 이용자와 B 이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자료의 출처는 네이버 바이브에서 제공하는 출처이고요. 21년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이용자 1,000원을 내고 이용을 하고 B 이용자도 1,000원을 내고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비례 배분제 방식이 있고 인별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례 배분제 방식은 말 그대로 비례해서 배분한다는 방식입니다. A라는 이용자와 B라는 이용자의 이 이용 금액을 합쳐서 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이 A라는 이용자가 20회 재생을 했고 B라는 이용자가 80회 재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총 재생 횟수는 100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00원에서 100회를 재생한 것을 나눠서 퍼센테이지를 각각 노래 1과 노래 2에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A라는 이용자가 1,000원을 내고 이용을 했는데
이 돈이 나는 노래 1회만 들었는데 노래 2회도 배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문제라고 지적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멸정산 방식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A라는 이용자는 A라는 그 노래 1회 가수 것만 들었기 때문에 노래 1회만 그대로 내가 이용한 이용권이 그대로 배분이 되게 됩니다. 1,000원. 그리고 B라는 이용자도 80회를 재생했지만 이 횟수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노래 2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노래 2에 1,000원이 그대로 배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노래를 얼마나 재생을 했느냐에 상관이 없이 이 이용자가 고객이 이용한 노래에 그 가수에게 혹은 그 노래에 이렇게 공정하게 뭐 공정하다라고 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은 사람에게만 내가 결제한 비용이 그대로 가는 방식을 인별정산 방식이라고 하고 지금 이 방식을 바이브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뒷광고 없습니다. 나머지 음원 서비스 사이트는 대부분 비례배분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나눠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한 곡 재생당 7.7원의 가격이 나온다고 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처를 밝힌 자료입니다. 7.7원. 자, 그렇다면 부가세가 0.7원이고 또 사업자 매출이 음원 서비스 사이트에서 나는 사업자 매출이 7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원 서비스 사이트에서 이 7원을 본인들 음원 서비스 사이트 수익으로 약 35%를 가져가고 나머지 48.25%를 제작료로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협회에 10.5% 그리고 실현자 연합회에 6.25% 나눠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제작료가 이제 음원 유통이 되기 위해서 유통사와 제작자가 계약을 하죠. 네, 그래서 보통 2대8 혹은 3대7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료가 20에서 30%는 유통사 수익으로 가고 그리고 70에서 80%가 제작자 수익으로 가는데요. 이제 이 제작자 수익에서 아티스트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가 계약이 됐다면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부분이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협회에 갔던 이 저작권자에 대한 수익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수수료 10%를 떼인 다음 저작권자, 작곡, 작사, 편곡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실현자도 20%의 수수료를 떼이고 이제 제외하고 떼인다고 말하니까 조금 나쁜 것 같기도 한데 20%의 수수료, 관리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80%가 이제 실현자에게 배분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음악 유통 구조인데요. 우리가 음악을 만들고 또 이게 어떻게 유통되는지 우리가 음료수를 사 마시는 것도 그 서비스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음악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까지에는 이 유통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유통의 구조를 알고 음악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목적성 있게 이 음악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구나를 알고 음악을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네. 이거를 모르고 하면은 내 음악을 잘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음악 유통 구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먼저 큐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를 가장 쉽게 대변하는 것은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기획 제작자, 기획사 제작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기획사나 제작사를 차리지 않았다면 아티스트라고 보실 수 있고, 그렇다면은 기획사 제작사 혹은 소속사와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이때 보통 본인이 네임밸류가 없는 아티스트라면 뭐 9대1부터 8대2, 뭐 7대3, 뭐 6대4로 시작하면 정말 잘 쳐주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획사 제작사가 이제 만듭니다. 음악을 기획하고 작곡 작사해서 편곡하고 실현 녹음하고 그 다음에 믹싱 마스터링해서 앨범을 만듭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앨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통을 해야 해서 유통 발매사와 컨택을 합니다. 이 유통 발매사가 어떤 발매사이냐에 따라서 또 홍보되는 그런 어떤 레벨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힘없는 어떤 유명세가 없는 뮤지션에게는 유통 발매사도 좋은 어떤 메리트 있는 유통 발매사를 뚫기란 쉽지가 않죠.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유통 계약을 합니다. 이 기획사 제작사 혹은 본인이 기획사 제작사라면 직접 유통 발매사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발매 요청을 해가지고 발매 자료를 유통사에 넘겨주고, 유통 관리 수수료도 유통 발매사에 유통 발매사마다 어떻게 징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유통 관리 수수료가 분명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발매사는 기획사 제작사에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음원 수익 정산을 해줍니다. 유통 서비스는 뭐냐? 우리가 모든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 일일이 계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유통 발매사의 유통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제작사가. 그래서 유통 발매사는 이제 음원 서비스 사이트, 음악 서비스 사에 이제 서비스 계약을 합니다. 앨범 발매 자료를 넘겨주고, 그리고 서비스사는 이 앨범 발매 자료를 받아서 발매 날짜와 뭐 이런 것들을 유통 발매사와 이야기를 하고, 뭐 기획사가 원하는 발매 날짜가 있다면 유통 발매사가 음악 서비스사에 또 이게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음악 서비스사가 그 발매 날짜에 맞춰서 음악을 서비스해주고, 서비스 오픈을 해주고, 이제 그 서비스 오픈된 그 음악에 그 음악에서 나는 수익을 이제 유통 발매사에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대략 3개월 후에 정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 발매사에서 3개월 후에 기획사에 넘겨주나? 아무튼 그렇게 3개월 뒤에 어쨌든 이 발생한 매출이 기획사로, 기획사 제작사로 넘어갑니다. 유통사마다 혹은 서비스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음악 서비스사는 또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저작권 협회 그리고 실현자 연합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 서비스사에서 발생한 매출에 그 저작권을 혹은 실현권을 이제 저작권법에 의해서 실현권법에 의해서 그 저작권자와 이제 실현자에게 징수되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서비스사가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작권 협회와 실현자 연합회는 누구와 또 컨택을 하느냐? 기획사 제작사와 컨택을 할 수도 있고 아티스트와 바로 컨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대개 아티스트가 개인이 직접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저작권 협회와 실현자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본인의 음악을 등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기획사 제작사에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기획사 제작사에서 그 아티스트에게 너가 알아서 가입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작된 어떤 제작자와 이 협회와 실현자 연합회가 신탁 계약을 합니다. 우리 저작권 혹은 실현권 내가 일일이 다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연합회 그리고 저작권 협회에서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가지고 그거를 관리해줘.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발생한 그 사용료에서 10%를 수수료로 혹은 몇 퍼센트를 실현자연합회는 20%죠. 몇 퍼센트를 우리가 그 지불을 하고 이제 제외하고 우리한테 저작권자에게 넘겨줘. 이렇게 이제 유통 구조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현자연합회는 저작물을 신탁 관리하고 관리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저작자나 실현자는 저작권 실현권을 보호받고 저작권료와 실현권료를 분배 지급받게 됩니다. 네, 이게 음악 유통 구조인데 사실상 이렇게 어떤 내 앨범을 발매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또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음악을 발매한다고 해서 이 수입이 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음악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또 나를 알리느냐, 그 음악을 알리느냐,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우연히 그 음악이 알려질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라디오에 음악이 재생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잘 알리기 위해서는 그 방송 심의도 만약에 본인이 앨범을 냈다면 꼭 거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그 음악 수입이 음원 수입이 나도록 노력을 발매로 끝낼 게 아니라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악 유통 구조와 또 음악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뭐 돈을 보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이 생활하는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간혹 음악을 하면서 나는 돈을 바라고 음악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시작은 저 또한 그랬었고 충분히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음악을 한다면 이 음악이 이 세상에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음악이 어떻게 해서 이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알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도 확률도 줄일 수 있고 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음악 활동을 한다면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앞으로 있을 여러 형태의 음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음악의 길을 정말 끝까지 즐겁게 또 풍요롭게 풍족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더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